서다시 법에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또 서울 서부지방에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순영이란 자는 더군다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소출을 할 수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임의로 영장 판사가 법에도 없는 것으로 임의로 멋대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는 이순영 판사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서부지방 이순영 판사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이순영 같은 판사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우리는 사법부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경찰 내에서도 사조직이 암약하고 있고 대한민국 각 영역에서 이미 반대한민국 세력이 진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경내에 여러분이 분노를 터뜨렸고 분통을 터뜨렸던 전국 공무원 노조 이름으로 윤석열을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항의를 했고 제가 법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답변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자, 유튜브로 한번 찍어주세요. 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송치 결정. 그리고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이의 신청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경찰이 썩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관과 팀장 제가 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들을 직무유기로 다 고발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 이런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져 갖고 전공로 이름으로 단체 행동을 해서 아무도 대법원 경내에 게시된 현수막을 뗄 엄두도 내지 못해서 위압감을 줬는데 이런 단체 행동권을 위반했는데 왜 이게 아무런 사유가 없고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고 혐의가 되지 않는다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경내에다가 조희대 물러가라 붙여놔도 되겠습니까? 이런 미친 정신 나간 것들이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모두가 썩어 문드러져서 정치적으로 특정한 인물을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대전에서, 전안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오늘 이 강력한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발언할 때 뜨겁게 환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멀리 대전에서 오신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박미숙 국장님 먼저 환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서울을 너무 뻔질나게 옵니다. 대전에서 대전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렇게 온 나라 국민을 피곤하게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준비한 발언문을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근대 입법 국가의 정치 원리입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기준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곳이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법 아래 사람 없고 법 위에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대법원의 모습을 보면 법 위에 판사와 정치인들이 있고 법 아래에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작은 죄를 지은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모습입니다. 대법원 안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신상의 한 손에는 저울이, 한 손에는 법전처럼 보이는 두꺼운 책이 들려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은 저울은 법에 의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의미로 세워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법은 온데간데 없고 판사 개인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판결되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법입니까? 왜 그대로 판결합니까? 법은 왜 배웠습니까? 대법원 안에 정의의 여신상은 있으나 그 안에 정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의 여신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눈 가리개를 쓴 그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 판결하는 사람들이 외골수적으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법원 안에 정의의 여신상에도 눈 가리개를 씌워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과 영달, 정치인의 눈치만 봅니다. 정의와 공정한 판결은 사라지고 권력과 편견, 이데올로기에 의해 기울어진 판결이 자행되고 있는 대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대법원이 정의구현이나 공정한 판결을 도외시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안에 등장하는 돼지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정의로 세상을 밝게 해야 할 대법원이 사람의 눈치나 보고 자기들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고 자기들 뜻이 안 맞으면 유죄로 빠르게 판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법원 안의 판사들이 국민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 이념에 따라 판결하며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사법부가 삼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가야 할 사법부가 언제부터 입법부의 하수인이 되었습니까? 그러고도 밤이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인 야당의 꼬붕입니까?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불평등하다고 평등하다고 배운 대로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법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십시오. 전과 사법 야당 당대표의 죄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십시오. 기울어진 저울추는 언젠가 풀어지게 됩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십시오. 국민들을 우롱하며 무시하는 작태를 멈추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사법부는 이재용의 판결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대로 판결하라! 사법부는 자기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판결하지 말고 법대로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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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연루된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270조입니다. 원래는 1심이 6개월 이내에 선거범들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사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선거 재판 또 다른 재판이 밀려있다고 해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어떤 재판보다도 우선하여서 공직선거법 위반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분노합니다. 이재명 재판 신속히 진행하라! 자, 이제 또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일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지금 국민의 공복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왜 우리 한국 사법부는 633 원칙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도 한 만큼 했고 또 우리 시민운동도 저 평생을 저는 해온 사람이고 참 나라를 위해서 애국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소위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사람이 나설 수 있는지, 오로지 지도자라는 것은 경륜과 또 인격과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엄밀한 잣대를 볼 때도 3대 빵으로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특정 정당과 또 그들을 옹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쩔쩔매고 있는지, 여러분 민주당 안에서도 그 민주당 본연의 정신이 지금 훼손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미루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너에 몰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무가 정진된 사람, 그분이 누구를 죽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주변에 4명이나 죽었고요. 그 전에 제가 그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형제가 있지만은 형이 웬만하면 동생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옹호하려고 그러지, 형이 공식 석상에 태극기 집회에 수십 차례 나와서 자기 동생은, 그 동생 이재명은 결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친형으로서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고 저 살아있을 때 인사도 나누고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가 시행하는데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지금 수사도 어느 쪽이 해야 되는지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앞만 보고 오면서 적당히 법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이 등신 같은 법들을, 이 등신 같은 지금 노릇을 우리가 국민이 보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지금 그 사람과 그 정당이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 이거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도 여러분 공수처라는 것도 그렇고 금금 그것도 분리한 것도 막 졸속으로 했는데 지금 제대로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눈치만 보면서 네가 해야 되니 내가 해야 되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과 형편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 보고 모든 국민이 통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부도 모든 잘못된 것들 지금 수습하기를 바라고, 입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 앞서 연사께서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은 엄밀히 대통령제입니다. 내각제도 아닌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고 마음대로 지금 저는 깜짝 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그야말로 청문입니다. 점잖하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고 그 사람 피해가려고 할 때는 옆구리를 찔러서 바른 정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대한민국, 제가 외국에서 12년 살아봤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어제 아침에 겨우 몇만 표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되어놓고 전 국민이 지편인 것처럼 떠들면서 호통을 치고, 뭔 재판관도 아니면서 그 아주 학적으로나 경륜적으로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지금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어떤 관련된 부분을 불러가지고 할 때 자기들이 판사도 아니면서 재판관처럼 노릇하고 얼마나 그냥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언론은 그걸 잘한다고 비춰주고, 이런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면 저는 부끄럽고 하가치미로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구한말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근대 대한민국이 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치밀하게 국가 경영을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져나가야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었고, 어디서 남들같이 정가 사범에 희한한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지금 재판이 633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미루고 있는 사법부, 속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진행하라! 제가 인간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도 이 사람은 감옥 가서 수십 년을 살아도 모자랄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한정당의 대표라고 이렇게 나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기 전에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따라서, 헌법 질서를 따라서 처리해 주기를,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재명이보다 학적으로나 나이도 많고 경륜은 모자란 거 없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매달리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됐으면 당신 물러나라 그러고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말리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발 그분을 완전히 지금 주위에서 둘러싸고 방탄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을 지금 지지하는 무슨 딸 있잖아요. 앞에 자를 붙이면 내가 그할 것 같아서 무슨 딸, 이런 사람들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감옥으로 쳐넣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하고 옹립하고 있는 거 보면 혀를 차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외신들도 말하고 외국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신속하게 사법부는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법질서, 정치인들의 이 타락한 모습, 그리고 일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이렇게 지금 시충되고 있는 이 상황을 속히 사법부만이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론이 늘 49대 51로 치열하게 늘 대립이 되지만 최종 정리는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만큼 그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것들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금 혼란한 이 혼란 사항을 사법부 중에도 무슨 장학생들, 잘못된 판사들도 많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해온 것은 다 뒤로 미루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사법
정의로운 사법 결정을 내려서 감옥 보낼 자 보내고 뒤로 물론 집에 가서 손자나 보고 마누라 궁둥이나 두드려 살들 보내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환경을 생태계를 우리 사법부가 일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기능이 마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북출하면 어디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까?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입법부 국회의원들 다 법대로 처벌하고 신속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 다 법대로 처벌했으면 대한민국 입법부가 저렇게 망나니 짓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잘못하고 직무유기라고 눈치를 보니까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법치주의가 파괴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법부 판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법부 판사들, 대법원 판사, 재판관들, 대법관들, 고등법원 판사들, 각급 1심 판사들 각성하라! 사법부 판사들이 각성하면 대한민국의 이 어지러운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판사가 들어온다고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판사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판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요즘의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판사들이야 판사들같이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가식적인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요즘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사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또 국민들이 믿고 법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판사들의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 굴복을 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잘못된 이념적인 잘못된 판사들의 판결들을 바라보면서 이 앞으로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이 판결을 절대로 믿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대법원 안에 대통령 윤석열을 처벌하라 판멸하라 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그것을 따졌을 때 왜 이것을 여기서 붙여놓고 또 뛰라고 뛰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대법원 안에 있는 민주노총 또 공무원 노조하고 또 뭐 행정처하고 합의하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야, 그렇다면 이 대법원마저 민주노총 전 노조, 다시 말하면 친북 친중의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된 그러한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집단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세비를 받아먹고 국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러한 좀도둑과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어떠한 나라를 물려줄까 생각할 때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고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논을 흙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온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대법관 판사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을 받아먹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되어진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 배신한 놈들을 여러분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한 번 배신한 놈들은 또 배신하기 때문에 그놈들부터 아우지 탄강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그러한 말종의 인간을 지금 여러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분 14가지의 논란을 일으킨 아주 대한민국의 악질 중에 악질이고, 그 다음에 이 현재도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8가지의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피고인이고 중범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재판의 판결대로 나온다면 아마 이재명이는 감옥에서 아마 죽어도 못 나올 죽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 중인 것은 대장동 사건, 또 위례동, 백현동, 성남의 부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정교사 사건, 대북송건 사건,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위원 논란 등 이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은 한 번도 여러분, 이 이재명이는 현장 구속이라는 것은,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받지도 않고 지금 아주 미꾸라지 같이 여러분 이 법원에서 또한 사법부에서 옹이하고 봐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량한 국민들이라면, 힘없는 국민들이라면 지금 그러한 죄를 짓고서도 여러분 뻔뻔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회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속에 이재명이가 나오면서 등 돌리며 나오면서 미소를 짓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고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중동시켰던 그러한 사탄의 미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미소가 2000년 전에 마귀의 사탄의 미소가 바로 이놈이었구나. 이놈이 바로 사탄의 미소였고, 이놈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소를 짓는 사탄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러한 사탄을, 이러한 범죄자를 뻣뻣하게 또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나오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리라 저리라 다 우지자지하고 있는 것을 냅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판사들의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사들이, 사법부가 살아있었다면,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했다면 저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고, 또한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되어서 논두렁을 여러분 흙탕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들이 탄핵을 당하고, 죄 없는 자들이 여러분 경찰에 의해서 또한 체포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 다녀야 되고, 여러분 또한 국민들이 나와서 눈보라를 마주치며 또한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은 모든 주범은 바로 이 대법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딱딱 먹고 살고 있고, 내가 대법원의 직원이다, 내가 판사들하고 살고 있는 이 법원에 살고 있는 바로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모든 판사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법대로 헌법에 가치해서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법원이 되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대법관 위주에서 모든 판사들께서, 사법부가
정신을 차리시고 법대로 또 양심대로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판에 임해줄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우리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따지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사법부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 모든 이념에서 떠나서 헌법의 가치를 두고 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사법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한번 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사법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법부가 각성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법원 앞에 나와서 계속 지난해부터 외치고 있을 때 변화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칠 때 사법부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법대로 판결하고 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들이 개돼지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법원 판사들까지 여기저기 정치인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범 이재명을 비롯한 모든 선거사범들의 재판을 633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라! 우리가 계속 외치고 모든 이재명에 대한 20판결도 조속히 3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는 시민활동가들, 이 대법원 앞을 계속 지키고 있는 시민활동가들 발언 순서를 맡겠습니다. 자, 계속 이 시민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이며 인천지부 대표입니다. 김은혜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 와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직선거법 270조 633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직선거 사범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맞아야 하고 그 지도자는 지금 국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입법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탄을 위해 지금 온 민주당을 전부 다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국민들은 유린당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의 모든 주권은 다 박살났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가 지금 유린당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가 유린당했다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문에 유린당했는데 대법원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1심을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하길래 2년 2개월을 끌었습니까? 이재명이 증인을 100명씩 세우면서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을 때 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아서 이런 난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1심에서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2심, 3심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 막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1심에 굴복하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2심에. 그런데 그 항소장을 받기 싫어서 도망다닌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이사 갔다고 안 받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안 받고 그래서 직접 국회 지금 법원에 직원이 가서 국회로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도 지금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다행히도 국선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23일로 법원 날짜를
재판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반드시 23일에 받아야 하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증인을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주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순영 판사를 파면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전라남도 한평 사람입니다. 그 이순영 판사가 전남 모한 사람이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법을 유린하고 어떻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입법부입니까? 이순영 판사에게 누가 입법부의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마성영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생각하나 봅니다. 자기도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에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무슨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각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과 마성영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당 파면하라! 우리는 이런 판사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판사 원하지 않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순영 판사와 마성영 판사를 절대로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책해야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이순영 판사, 마성영 판사를 가만히 놔둔다면 직무유기다! 정신 차려! 절대로 이재명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과 지금도 사범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보이스피싱범들입니다. 어르신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파렴치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해서 정과 1범입니다. 정과 2범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니 누가 업무집행 방해만 해도 되게 보통 사람들은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을 방해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을 150만 원을 벌금을 받는 이런 파렴치한 범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을 또 위반해서 5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아나 봅니다. 경기도지사 나올 때 정과 3범이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사범에서는 5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뺐습니다. 자기도 부끄러운 줄 압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법원은 절대로 이재명의 재판을 634 원칙에 의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유린하지 말고 절대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이란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방송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선거 시스템도 문제가 많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엉망이 되고 비밀번호가 다 노출되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의 고유한 투표권, 국민 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통령의 권위에 찬 결단, 통치행위에 대하여 내란범으로 물더니 이제는 내란을 슬그머니 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복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부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인데 어떻게 입법부가 마음대로 폭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의회 해상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평생 해먹으려고 대통령이 있었던 의회 해상권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 썩어빠진 의회를 해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금 대통령에게 의회 해상권을 복권시켜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알면 할수록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시민활동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주현 활동가님 나와서 또 한번 힘차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형 준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정주부로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제가 이 추운 날 아스팔트로 뛰어나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법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인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여 부정이나 부패 또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미 전과 사법에 이재명의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재명이 재판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범죄자들, 자기들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탄핵을 일삼아 국정이 마비되고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미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안일함과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어리석은 재판관들이 사법 적극주의로 자신의 정치 신념대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대로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란 범죄자와 그를 따르는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사법부에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도 반국가 세력과 결탁하여 이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뜻을 따르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재판관의 자리에 있지만 머지않아 국민들이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진행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제대로 직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법에 있는 대로 판결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좌고우면하여서 눈치를 보고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 저렇게 큰 소리칠 기회를 주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연합 학인연 대표이십니다. 신민영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학부모 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영입니다. 실은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정리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만세를 아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무슨 발족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글에
패러디가 드디어 달렸습니다. 우리 범죄자들이 사는 세상 만세.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분은 우파 만세 이거냐 또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관님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국민들이 도저히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으로 복학을 하는데 어제 조용히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정치색을 참 드러내지 않는 우리 처치아인데 자기가 한남동 관저에 3시간 동안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너가 웬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이상하다. 자기도 대통령 계엄했을 때 정말 좀 놀랐지만 계엄이 맞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 맞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용기 있게 외칩니다. 평범했던 새아이의 엄마가 시민활동가가 되고 또 한 단체의 대표가 되기까지 나라가 얼마나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20대 아들이 깨어났듯이 분명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40%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하면 50%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중도라고 하셨는데 중도 맞습니다. 저처럼 중도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도가 완전히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이상하게 극차 이재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범죄자가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십시오. 재판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20대 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결혼해갖고 10년을 늦게 결혼했는데 우리 두 대학생 아들이 지금 관저에 가갖고 또 지키고 또 광화문에도 나가고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20대가 뚜껑이 열렸다고 합니다.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대놓고를 못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고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가 즉각 재판을 받아 구속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열심히 또 시민활동과 활동으로 열심히 하시고 지금 군인권 센터에 가서까지도 매주 월요일날 임태훈이를 밟고 있는 우리 정재우 시민활동가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는 공산주의자였고 조용한 공산혁명 전략 11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저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해당되는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지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무안공항 참사를 통해서 크나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나라가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모든 집회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무안공항을 도대체 누가 만들고 기획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인재였고 처음부터 무안공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철새가 도래하는 장소였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공항이 오늘날 이 참사를 부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재명이라는 이사가 이 민주당이 바로 국제공항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러한 국민적 참사가 발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혼란을 부추겼던 민주당을 지극히 탄핵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보시면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곳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쳤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들에겐 증거가 이미 다 남아 있습니다.
최근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집회 참여를 금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자 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사람들이 급속히 빠져나와서 한 줌의 사람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왜 중국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관광이나 하고 또 자기 볼일을 보면 될 것인데 왜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허락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내정 간섭이고 이게 바로 내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저희들이 서 있는 이 대법원에서조차 지금 법대로 하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서 이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법원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10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판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633 원칙에 의해서 지금 깜빵에 가고도 남을 사람이 아직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극히 개탄스러워하고도 남음입니다. 이 대법원은 신속히 이제는 국민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20대, 10대, 30대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법원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자마자 바로 하나같이 내란 수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식하고 또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깔보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자마자 이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편파적인 언론의 수준을 보고 있자니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이 YTN 기자가 이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버젓이 그곳에서 탄핵 찬성 집회라고 언론을 기사를 기자가 현장에서 그렇게 가짜뉴스 왜곡을 했습니다. 대놓고 버젓이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왜곡 보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말 있었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법적이고도 노골적이고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닫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반년 가까이 군인권센터 앞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임태훈을 저지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비전문가가 군대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인 척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바로 내란 수계라고 온 매스컴에 떠들면서 선동을 일삼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내란 혐의를 뺐지 않습니까? 임태훈에게 말하겠습니다. 임태훈! 너 이제 내란 속에 빠졌는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임태훈! 당신이야말로 이제 그 다음 차례입니다. 당신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란 선동 혐의로 당신이 바로 곧 처단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언론사들, 부패한 언론사들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고 그 중심 앞에 대법원이 그 중심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돌이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썩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내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사조직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대 하나를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경찰 내 사조직이 있고 경찰대 출신들 이 반역의 무리들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내에도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질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정치 신념에 의해서 판결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같은 자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모든 법 질서 체계 속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을 뭉개버리고 자기들의 정치 신념으로 사법 적극주의에 의해서 판결할 경우에 누가 그런 판결, 쓰레기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쓰레기 판결을 일삼고 있는 모든 정치 판사들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 그들을 다 나중에 처단하도록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경우에 대한민국을 망치는 데 앞장선 자들 다 반국가 행위자들로 내란범으로 다 처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곳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특히 BJ2를 통하여 엄청나게 조회수가 폭발하고 많은 사람이 알고 사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도 압박감을 느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휘서신을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외쳐야만이 사법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제대로 법대로 판결하지 않을 때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모든 법원 판사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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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무원 노조들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니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냐? 정신 차려! 어떻게 대법원 경내에다가 대통령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느냐?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외치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 발언하실 분, 제가 도저히 그냥 갈 수 없다. 자, 우리 국민으로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발언. 신대승이라 합니다. 신대승이라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검찰청하고 대법원에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근본적인 원인이 대법관에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와를 먹고 늙어먹는 대법원 판사. 제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심을 지금 3번째입니다. 상부심 절차법에 의해서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절대적 상고 이유가 없는 판례를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법관에서 2번씩이나 했어요. 제가 3번째 지금 냈는데 하도 못해서 제가 검찰청에 대법원 판사 3명 오늘 검찰청이 고발합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여장수 마음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대법관들이 권순을 보세요. 그 10억이나 받아먹고 50억 받아먹고 이재명이 포르잖아요. 그런 지들이 우상인 줄 알아요. 공무전에서 대법관 됐다고 말이요. 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이 대법관들을 철저히 각성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쉬워하시지만
이재명이 왜 저렇게 뻗쳐져 있어요? 법관들이 돈 줘먹고, 와려먹고, 내 힘을 먹고, 공권력을 팔아먹고 있어요. 매운 놈이다. 저 유튜브에 올렸어요. 매운 놈. 네, 얼마나 분하시면 대법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발한다고 다 또 법대로 처벌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오죽하면 대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까? 대법관들은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법원 판사들이 신뢰받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누가 그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1심 법원이든 판사들의 판결을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사법부는 각성하고 잘못된 판결, 편향된 판결, 정치적으로 의심받는 편향적인 판결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네, 우리 국민은 끝까지 싸울 것이고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자, 추가로 발언하실 분 이인호 교수님 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기자회견 형식이니까 1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또다시 우리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삼권이 분립된, 그리고 삼권이 엄연히 각자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입법부가 폭주함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과 국가수반으로서 비상계엄권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온갖 언론 방송을 통하여 선동질을 하더니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통하여 영장을 발부받더니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습니다. 왜 여기에 대하여 사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 즉각 파면하라!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다 내란법으로 나중에 처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과 같은, 이재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재판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선거 재판을 633 원칙이 분명히 있고 신속하게 모든 재판에 우선하여 강제 이행으로 모든 재판을 진행하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뭉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판사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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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은 절대로 거쳐하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있고 우리 국민이 법을 법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법적으로 처단을 받을 것이고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싸워주시고 대법원 앞에서의 이 투쟁을 통하여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가 신속하게 의원직을 상실되고 선거범 재판이 조속하게 끝나서 모든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난의 위기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고 있는 모든 사악한 범죄자들, 무자격자들,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우리가 이곳에서 11시 반부터 기자회견 형식으로 피켓팅
시위를 할 것이고 재판 신속 촉구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또 오후 2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우리가 18회차 오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또 많이 집회가 있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국가적인 재난 위기에 처한 국난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이러한 피켓팅이 진행될 것이고 또 대규모 집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대통령 관저 그리고 광화문 여의도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또 18일부터는 전국에서 호남에서까지 이러한 집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애국 국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유튜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